한국이 숨가쁜 백신 외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는 백신 외교가 헛발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성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름 백신 외교를 해보겠다며 미국에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엄프를 해 비판을 받고 백신 외교로 도쿄올림픽 지지 로비에 나서는 등 보여주기식의 백신 외교를 해왔던 일본 정부의 헛발질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소식에는 언제나 그렇듯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좋은 것만 발췌해 기사를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브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부러움을 숨긴 열등감 가득한 일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 달리 지금 각국은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 넉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백신 소부장 기업이 한국의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사례입니다. 각국이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성과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의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백신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 사이티바는 한국 내에 고부가 세포 배양백 등의 생산시설 설립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이티바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에도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사이티바는 내년부터 3년간 5,250만 달러를 투자해 한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수요가 급증한 일회용 세포 배양백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한 백신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바누엘 리그너 사이티바 회장은 한국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역동적이고 저희가 가치를 두고 있는 시장이라며 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이티바, 즉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에게 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장으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윈윈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이티바가 백신 공장을 짓게 되며 우리나라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을 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가 참석했죠. 라인업만 보더라도 한번 제대로 협력을 해보자는 양국의 의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의지는 사이티바의 공장 건설 외에도 다른 체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부자재 공급과 백신 공동개발, 위탁 생산과 감염병 대응 연구 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 간 MOU와 함께 4건의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5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크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협력의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과 백신 공동개발, 위탁 생산 등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의 방향도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 기술 협력과 원부자재 수출입 등 미국에게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양국 12개 백신 기업 대표가 모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기술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 방안 및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감염병 혁신연합 리차드 해쳇 대표가 기조 연설을 위해 영상으로 참여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조 연설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량 증대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감염병 혁신 연합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백스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연계를 통해 전 세계 백신 생산과 공급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한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노력과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은 한미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간 협력은 팬데믹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협약 직전 문 대통령은 굴라 화이자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기존 구매 계약을 맺은 내년도 백신 3천만 회분 외에 추가 구매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라 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을 위해서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고 싶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목할 점은 불라 회장이 한국 과학기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삼성 등 한국 기업과 일을 해봤다는 점을 언급했고, 코로나 백신 이외의 백신도 생산하고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4가지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건의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불라 회장 역시 한국의 생산 능력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일상 회복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인 숨가쁜 백신 외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당장 이번 주 영국으로부터의 백신 도입이 깜짝 공개되기도 했죠. 그동안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을 협력한 한국과 영국은 특히 지난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상호 공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조속한 약정 체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보리스 영국 총리 정상회담 이후 mRNA 백신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이 확보하게 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최종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오는 12월 중 분할에 반환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확보한 백신은 50대 이하 2차 접종에 활용하게 됩니다. 양국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비교적 접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1차 접종률 63%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68%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앞선 71.2%의 접종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접종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상호 공여를 가장 활용적인 방안으로 선택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지켜보던 베트남은 귀신같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상호 공여와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흐름을 읽은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1일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한 베트남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양심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약 15만 6천 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기업 9천여 개가 진출해 있는 상황, 그리고 베트남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 100만 회분의 백신을 베트남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다만 백신 지원 시기는 국내 접종에 충분히 활용하고 백신 물량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국내 접종 상황을 당연히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양국의 보건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고, 현재 한국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이처럼 한국은 백신 투자 유치와 해외 백신 지원 등 전방위 백신 외교에 나서며 백신 허브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일본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공유하겠다던 백신을 애초 목표인 3천만 회분에서 6천만 회분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섰는데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백신 허브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에 견줄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2차 대전 이후 인류 최대의 위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의 사회와 경제를 초토화시키면서 보건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새롭게 떠올랐죠.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의 권력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기세라면 아마도 한국은 그 열쇠를 손아귀에 쥐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